우리가 이제 다한증이라는 건 여름이 되었으니까 이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모발 이식을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모르고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땀이 너무 나가지고 다른 병원 가가지고 보톡스를 맞으라고 그런다. 듣고 나서 아주 평범하게 하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고 저한테 너무나 필요한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치료를 좀 잊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운동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땀이 나는 게 요 얼굴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흘러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약간 더우면 땀이 그냥 줄줄 흘러가지고 어떻게 할지 못하는 사람, 저도 땀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창피할 때가 좀 많이 있죠. 이 다한증이라는 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머리에도 나기도 하고요, 겨드랑이에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수한 부위에 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치료하기 좋은 건 부분적인 다한증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톡스를 이제는 처음 생각하게 됩니다. 보톡스가 주름만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땀이 난다는 거는 신경에서 어떤 물질이 나가가지고 땀샘을 자극해가지고 땀이 나게 됩니다. 보톡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신경에서 나온 물질을 막아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시그널이 땀샘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평생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름에 제일 많이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같은 경우도 여자분들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예쁜 옷을 입지 못하잖아요. 흰색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파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도 입고 싶지만, 다한증이 겨드랑이에 심하신 분들은 이거는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굉장히 흉하게 되죠. 이게 이렇게 겨드랑이를 벌리지 않더라도 심하게 되면 여기 다 보이게 되고, 변색도 되고, 남들이 보기에 좀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한증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론, 신경 전달 물질을 잠시 차단했다가 다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없죠. 흔히들 왜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수술했더니 등에서 나든지 얼굴에서 나든지 이런 게 보톡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역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장점 중에 간단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가 꽤 오래 지속이 된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과거에 이제 그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피부에 넣어서 땀샘을 파괴시키든지 아니면 잘라내가지고 꿰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두피에 땀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기구를 넣어가지고 땀샘을 다 파괴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잘라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보톡스가 가장 우수한 치료가 아닌가. 왜냐하면 간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하지 않은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부위에 손 아니면 발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한증이 있을 때, 이때는 보톡스가 가장 치료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